어렸을 때 부모와의 관계가 사실 사회에 대한 이미지 그리고 인간관계의 기본을 만드는 그런 기초 단계, 기초 공사 단계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부모 자녀 사이는 사실 뭐 1, 2년이 아니라 굉장히 긴 시간이 쌓이고 가장 중요한 시기가 좀 농축된 시기다 보니까 자잘하거나 많은 상처들이 중간중간 중복이 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상처가 일반적인 수준을 굉장히 벗어나는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그런 기초 공사 단계가 잘못 마무리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마치 언제나 지진이 날지 모르는 상태처럼 부모와 비슷한 사람과의 관계 내지는 나와 좀 중요한 타인과의 관계를 할 때는 아무래도 항상 긴장하고 불안하고 뭔가 안정되지 못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관계에서 피치 못할 문제들 뭔가 걸리거나 그래서 사회생활에까지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어려움들을 호소하시는 경우들이 과거를 살펴보다 보면 이전의 과거에 부모님과의 관계가 안정적이지 못하셨을 때 또 상처가 좀 지나치게 많았을 때 그런 특징들을 보일 수 있는 것 같아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사실 불안일 때가 제일 많을 것 같습니다. 인간의 생존을 위협한다는 게 나의 생명과 안전을 어떻게 보면 가장 보장해 주어야 될 가정 내 그리고 나의 부모님이 어떻게 보면 나한테 좀 적대적인 내지는 적대적이지까지는 않아도 적어도 안정감을 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너무 장기간 이어지다 보면 생명과 생존, 안정에 이제 위협을 느끼게 되다 보니까 이상하게 알게 모르게 항상 불안한 느낌, 편안하게 완전히 쉬지 못하는 느낌을 받게 될 가능성이 좀 높은 것 같고요. 거기서 좀 벗어나서 일반적인 수준을 벗어나는 학대라던가 폭력에 장기간 노출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흔히 얘기하는 PTSD,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의 다양한 증상들을 보이실 수가 있어서요. 기분만 불안한 게 아니라 신체 증상들도 나타납니다. 소화도 잘 안 되고 몸도 약간 어디가 항상 아픈 것 같거나 실제로 신체 질환 비율이 높아지기도 하고요. 수면을 잘 취하지 못하기도 하고 그리고 일상생활 할 때도 어딘가 몸의 긴장도가 굉장히 높아져 있어서 전체적으로 항상 몸이 불편한 느낌 이런 것들까지 전반적으로 가지실 수 있고요. 또 PTSD가 오래되면 이미 그것이 이제 뇌의 질환이기 때문에 뇌 기능 전반적인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보니까 공부나 기억, 일상생활의 자잘한 부분들, 집중을 유지해야지 되는 부분들까지 다 전반적으로 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냥 마음의 병이 아니라 온 몸의 병, 온 마음의 병, 그리고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병으로까지 넓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어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자기가 문제가 있고 PTSD에 시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걸 모를 것 같거든요. 아주 좋은 질문을 주셨는데요. 제가 상당히 오랫동안 공황장애 치료를 했던 10대 청소년이 있었어요. 항상 어른들과 같이 왔었는데 학교 생활에서 자꾸 이제 공황발작이라던가 불편감 때문에 공부하기 어렵고 성적이 떨어진다는 주소로 왔는데 아이는 이제 자기는 ADHD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검사상에선 사실 주의력 결핍이 그렇게까지 두드러지진 않았습니다. 물론 약간은 떨어졌지만 뭐 치료를 할 정도 수준까지는 아니었는데요. 나중에 이 환자분이 이제 20대가 돼서 혼자 스스로 오게 됐었을 때 항상 외래 스케줄을 굉장히 잘 지키시는 분이었는데 어느 날 이유 없이 굉장히 며칠 뒤에 오셨어요. 굉장히 드문 일이었기 때문에 며칠 전에 처음으로 병원에 연락 없이 못 오셔서 걱정을 했었다. 어떤 일이었었냐라고 여쭤봤더니 그제서야 아버지가 집에서 칼을 들고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벌어져서 경찰이 출동하고 이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굉장히 집안이 어수선해서 병원에 올 생각을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아무렇지 않게 뭐 이런 일은 누구한테나 항상 있는 일이잖아요 라는 뉘앙스로 그리고 제가 놀라는 표정을 짓는 것도 이런 거에 왜 듣는다고 왜 놀라지? 라는 의아함을 보이시더라고요. 집안 내에서 가정에 누군가가 흉기를 들고 누군가를 위협하거나 경찰이 출동하는 일 정도의 일은 사실 흔한 일은 아닐 것 같다라고 얘기하자 그분이 더 당황하시면서 아니 누가 크게 다친 것도 아니고 아빠가 그렇게 흉기를 든 것도 이유가 있었다. 이유가 있어서 흉기를 든 것이고 다친 사람이 없으니 이런 건 다른 집에도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닌가요? 라고 너무 아무렇지 않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본인 스스로는 어떻게 보면 약간의 가스라이팅 부모님이 우리 집은 언제나 그런 일이 있었어. 너희 아빠가 내지는 내가 이런 행동을 한 거는 이런저런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고 당연히 다른 집도 표현을 안 해서 그럴 뿐이지 이런 일들은 있을 수 있어 라는 뉘앙스를 이 아이한테 거의 20년 가까이 계속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환자분 스스로는 그게 특별한 일이 아니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본인의
기존의 몸의 증상은 이미 공황발작, 항상 불안정하고 학교 가면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래서 학교에 있었을 때 더 불안을 많이 느끼는 그런 특징을 보이셨던 거였거든요. 참 가슴 아프지만 이런 어렸을 때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 이런 폭력에 계속 노출되셨던 분들일수록 우리 가정이 정말로 안정적인 것은 맞을지, 내가 좀 이해 못할 증상들이 있다면 이런 걸 좀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트라우마 환자분들을 거의 한 20여 년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건, 어떻게 보면 트라우마란 상황은 날씨랑도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왜 비 조금만 맞아도 굉장히 아팠다, 비가 너무 많이 왔다, 이런 날씨에 내가 어디 나간 거는 너무너무 끔찍한 일이었다, 크게 받아들이기도 하고, 또 약간의 진흙탕 정도도 굉장히 심각한 일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어린 시기에 그런 건 정상이고요. 다만 커가면서 이런저런 날씨를 본인이 경험도 해보고, 또 그 날씨에 대한 예보도 듣고 뉴스를 보고 주변의 얘기를 듣거나 다양한 직간접적인 경험들을 통해서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항상 비가 오거나 천둥 번개가 내리치는 건 아니구나라는 경험을 하게 하는 것도, 내가 견딜 수 있는 좌절의 정도, 스트레스의 정도를 경험하고 남들과 비교하고 어느 정도는 정상화를 시킬 수 있는, 일반화를 시킬 수 있는 반응일 것 같은데요. 과거에 이제 트라우마를 굉장히 오랫동안 입으셨던 분들은 남들과는 달리 우리 집은 항상 천둥 번개가 치고 있는데, 항상 지진이 나고 있는데도 이건 우리 집에서 항상 있는 일이니까 남의 집에서도 당연히 이 정도 일은 있겠지라고 지레짐작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성장해가면서 다른 집들의 날씨는 어느 정도일까, 또 어느 정도 궂은 날씨일 때 사람들이 우산을 쓸지 비옷을 입을지 어떻게 준비할지, 이런 것들에서 경험과 연습, 예습,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를 좀 더 보호할 수 있게 만들면 약간의 그런 날씨 변동에는 적응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안타까운 것은 너무 오랫동안 이런 상황에 노출되셨던 분들일수록 지레, 이 정도는 정상이겠지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좀 더 객관적인, 요즘엔 좋은 책들도 많이 나오고 정보들이 많이 있으니까 객관성이 잘 담보되어 있는 정확한 정보들을 찾아보시고, 어느 정도일까, 내가 지금 이런 증상을 느끼는 게 적절한 걸까, 이런 게 이해되는 수준인 걸까, 이렇게 좀 점검을 해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랑 조금 더 얘기해 보는 거, 거기서 조금 더 나갈 수 있다면 전문가들과 얘기해 보는 것들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트라우마를 극복한다라고 얘기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스마일센터라는 곳은 법무부에서 하고 있는 강력범죄 피해자분들 내지는 피해자의 가족, 유족분들이 오셔서 전문적인 상담 치료를 받는 분들이신데요. 이런 분들이 많이들 공통되게 하시는 말씀이, 그런 끔찍한 일을 겪었는데, 내 가족에게 그런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는데 나는 좋아지면 안 된다, 나는 여기서 극복하면 안 된다라는 믿음을 상당히 강하게 갖고 계세요. 근데 심리치료를 통해서 우리가 가지려고 하는 것은 과거를 잊으려는 것도, 과거를 극복하려는 것도, 그 과거를 없애버리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그 과거의 기억이 의미 있게 남을 수 있도록, 나의 삶에서 후유증을 자꾸 만들거나 너무 많은 발목이 잡히는 상황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금 더 내가 그런 상처나 고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조금 더 튼튼하게 만들어주고 나를 나답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는 과정을 같이 하는 것 뿐이지, 과거의 그 기억을 없애거나 극복하게 하는 거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트라우마 관련 질환을 기억 관련 질환이라고 얘기하시고 이해하게 하는 그런 관점들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트라우마가 발생되면 나의 과거의 트라우마의 기억은 너무 과도하고 과장되고 더 강하게 뇌 속에 뿌리 박히는 반면, 거기에 반하는 다른 정보들, 긍정적인 부분들 내지는 중립에 가까운 부분들은 기억이 축소되거나 왜곡되거나 없어져 버리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기억을 잘 찾아서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나한테는 굉장히 큰 의미를 다시 정리해 줄 수가 있는 사건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걸 극복한다라기보다 나의 그 과거의 기억이 정말은 어떤 모습이었을지, 그리고 그 모습과 그런 파장이 어떻든 간에 지금 나의 모습과 미래는 어떻게 나가야 될지, 상처로 인해서 필요한 부분, 나한테 남을 수 있는 부분만 남게 하는 조금 더 주체적이고 자기가 스스로 택해서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을 찾아가게 해주는 게 심리치료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트라우마 치료로 이 사건이 없어진다, 내 고통이 무조건 없어진다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나한테 맞는 방법을 찾고 나를 나답게 해줄 방법을 찾을 수 있다라는 시선으로 트라우마를 바라보는 그런 관점, 치료를 바라보는 관점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라우마 치료라는 게 트라우마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 트라우마가 나한테 일어났던 걸 그거를 앞서의 그런 날씨를 비유해 보자면 지진이나 천둥 번개로 뭐 집이 무너지거나 재산이 없어지거나 내 몸에 상해를 입히는 경험을 안 했으면 좋았겠지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마치 살면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는 원하지 않는 날씨가 있는 것처럼 트라우마도 생길 수밖에 없는 과정들이 있죠. 근데 날씨를 잘 다루게 되면 내가 우산도 있고 우비도 있고 지진이 난다고 그래도 우리 집엔 지진 재난 대비가 있고 아니면 정말 모든 게 다 무너진다고 하더라도 나를 도와줄 사람들 안전한 피난처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 준비를 해놓는다면 조금 더 그런 재난을 맞닥뜨릴 때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정들 또 그리고 내가 그런 재난에서 한번 생존을 해봤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여러 번 해봤기 때문에 비슷한 재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준비들 그런 것들이 마음가짐이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트라우마를 견뎌내서 그 다음에 나의 삶을 계속 힘들지언정 계속 나가시는 분들이 주변에 줄 수 있는 그런 의미 자기한테 줄 수 있는 의미가 다 각자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항상 남들을 도와야 되는 건 아니겠지만 트라우마를 겪고 생존하신 분들이 많은 부분 또 주변의 사람들을 잘 돕는 방법을 훨씬 더 잘 아시기도 해요. 피부로 느껴지는. 그래서 이런 트라우마를 내가 견뎌서 생존을 해냈다는 것만으로도 어떤 상흔이 남고 어떤 상처가 남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나한테 준 내 생존력에 준 건 내가 지금 당장은 느끼지 못할 뿐이지 분명히 의미가 남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상황, 그 어려운 상황을 생존해낸 스스로한테 충분히 인정을 해주시고 내가 살아남은 것들에 대한 충분히 타당하다, 잘했다 인정해주시고 잘 살아남았다는 거를 보듬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저도 이제 과거가 생각나는데 어린 시절에 저희 어머니가 좀 많이 아프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경험을 통해서 저도 이제 이렇게 심리학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 같고 어머니도 그때 그 경험을 통해서 저한테 이제 귀감이 되기도 했고 지금은 또 이제 다시 아직 몸이 안 좋으시지만 그래도 열심히 살아가면서 자기가 이제 못다한 꿈을 이루려고 노력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그런 어떤 사건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고이고 그 사고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선택을 할 것인가 그게 더 중요한 부분이지 않나 그리고 오히려 그런 좋은 선택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이 될 수도 있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드네요. 정말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트라우마 피해를 입는 것들을 교통사고 당한 거다. 네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교통사고가 일어난 거다라고 이해하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도 있는데 제가 그런 범죄 피해자분들을 뵙다 보니까 이분들은 또다시 그러면 내가 그 차를 타지 않았으면 되지 않았을까요? 내가 앞에 음주운전을 하는 것 같은 차가 있었던 건데 그러면 내가 다른 길로 갔으면 됐지 않았을까요? 이런 식으로 사실 미래를 우리가 인간으로서 예측할 수도 없고 모든 걸 대비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교통사고로 생각하려니 그 교통사고도 예방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약간 이런 트라우마는 정말 우리가 100% 예측할 수 없는 자연재난, 날씨 이런 거랑 좀 더 비교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궂은 날씨가 있었지만 그 다음에 그 날씨를 대비하는 또 내지는 그런 날씨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또 달라진 날씨를 대응할 수 있게 살아가려고 또 용기를 내는 그런 순간순간들이 다 의미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순간에 의미를 두는 것이 트라우마에 잠식당하지 않는 그런 고통에 먹힌 삶을 살지 않는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심리학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